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좀 분열적인 만나서 이제 2부 청년들이 청년 최은영에게 묻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방송을 잘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그 박소정 그 청소년 기자단 박소정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께서 한번 질문 한번 준비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대선배님께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준비해왔죠. 네, 영광이 이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동휠을 청소년이나 청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테스트 환경도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이걸 이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걸 연습을 하거나 테스트하고 이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모빌리티라 하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알아보는 건데 전기를 이용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빌리티가. 그 다 아시는 기자단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특구를 우리 김준영 군수님을 그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받는데 우리 이기호 장관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가지고 특구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아까 실증단지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실제 저도 그런 건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빌리티 했을 때 이 모빌리티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마땅치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동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명확하게 그 좀 축소하고 접근했으면 국민도 쉽게 알 텐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 자체를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워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용어 부분도 좀 이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전동 기기라든지 뭐 그런 대체 용어도 같이 좀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박소민 기자님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이제 점점 인프라는 확대돼 가겠지만 그 이런 안전하게 이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 스포티움이라든지 좀 공간이 넓은 데 있잖아요. 그쪽에 좀 그 구간을 임시적으로 좀 정해서 이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한시적으로 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네. 가지 그런 독한들이 그 아까 우리 박수정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모빌리티 사업이 우리 영광군의 대안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일본이 이번 경제 제재를 통해서 조금 약간 좀 주춤할 수는 있으나 뭐 그것이 뭐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장인아 기자님도 네. 준비하신 질문 있죠? 네, 앞에서 박소정 기자께서는 좀 더 전문적이셨다면 저는 좀 딱 청소년스러운, 딱 청소년이라면 놀기 좋아하는 청소년스러운 질문을 좀 해볼까 해요. 영광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막상 청소년들이 즐기고
하고 싶어하는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청소년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더 좋고 더 나은 문화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예. 그 장인아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저쪽 기관 있죠. 거기 방문을 해서 그 모래를 이용한 그 시설보다 뭐라고 하죠? 우리 김상준 위원장님. 샌드아트? 아니면 모래 이렇게 뿌려가지고 글씨를 그걸 하는 그 시설인데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시설 연관은 안 돼 있고 또 각 학교마다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은 지금 교육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교육이 지금 별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이. 근데 우리 영광군이 지금 한 50억 가까운 돈을 지금 교육 쪽에다 이탁 사업 비슷하게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아까 그 장인아 기자님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갈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원초적인 내용들이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인구정책실장 좀 올라오라 해서요. 그것도 사회복지관에 올라오라 해서 그러한 대안을 지금 상대적으로 그 어떤 분야별로 해서 가장 그 투자가 빈약한 것이 청소년 부분이 아니지 않냐. 그것은 교육 쪽에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장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야를 계속 교육도 지방자치로 이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작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옛날에는 공부 잘 가르치는 그 기숙사 만들어서 선생님 몰아오고 무덤당 이런 경우는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의식이 한 단계 발전됐어요.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인재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 잘하는 우수한 사람이 인재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대안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인아 기자님도 저희 이제 폰 번호에다 넣어가지고 수시로 그런 대안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문자라도 넣어주면 저희도 참고해서 그 본회의장 발언도 하고 또 대안 정책 대안도 이렇게 제안해서 청소년 문제가 그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 문제가 좀 그 취약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 자체를 그 교육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다 좀 넘기는 성향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청소년 센터가 이렇게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있는 분들 자체가 좀 주도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 어떻게 보면 변방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공무원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인 프로젝트가 좀 나와서 그렇게 우리의 공간이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저도 그런 공감을 느끼고 지난번에 하셨던 그런 내용도 상당히 좀 추진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장인아 기자님 말씀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야. 왜 영광군 청소년 정책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소년에 대한 관리 주체나 예산이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뒷전에서 물러나서 교육청 보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직접 군의회에서 뭐 군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템포 늦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의 물놀이장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정말 놀랐어요. 이용객이 너무 많은 것도 놀랬고, 네. 제가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영광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원했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또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지 사실 그 공간이 생기면서 많은 그러니까 외부로 나갈 수영장에 갈 일이 많이 줄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전에 저희가 얘기하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이 영광에 극장이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극장을 하게 되면 한 손에는 콜라, 한 손에 팝콘 그러면서 먹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영광은 그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반입 자체가 안 되고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리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대공연장이나 극장에서 먹을 걸 반입하는 게 어렵긴 하죠. 하지만 정말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꼭 관심을. 예. 네. 그것은 극장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예. 네. 네. 뭐 발발발발 떨고 있는 우리 박소연 의원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긴장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청소년 취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오, 싶은데요. 청소년 취업. 네, 취업이라고 하면 대단히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다 취업을 나가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광주로 취업을 나가고 있어요. 이제 광주로 취업을 나가게 된다면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겪어보는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다 광주로 취업을 나가는 게 영광에 마땅히 취업을 할 곳이 없다 또는 뭐하러 영광에서 취업을 하냐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이유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하신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그 계획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취업 문제 하면 가장 어려운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취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참 풀기 어려운 문제고 청년 실업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은 옛날부터 국가도 해결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인구 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 저희들 성장할 때는 보통 5남 2녀, 3남 4녀 기본이 그랬잖아요 가정에. 그러면 거기는 보통 큰아들, 큰딸은 공부를 대부분 많이 가르쳤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5명은 생산 기반을 맞는 그런 곳에 취업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두 분은 하이클래스에 대부분 많이 가고 또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생산 기반의 어떤 업종을 하면서 나머지 자녀들, 동생들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의 가정 형태를 많이 보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 딸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하이칼라에다 다 해야 돼. 내 아들이 무슨 어디 일반 관리직이나 해본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부모들은 밤잠 못 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파트 빵빵 해갖고 해줘야 되고 뭐 저희들 때는요 사골장방부터 시작 여러분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상상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그렇게 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한 지방자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 청년 시기에 가면 내가 볼 때 1번이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 자기가 즐기는 문화, 자기가 하고 싶은 문화 속에 먼저 빠져들기 때문에 도시로 가죠.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 직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던 이야기를 가끔씩 저하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상당히 아내도 힘들어요. 인력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문화 때문에 전부 젊은 시절은 강제로만 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영광군의 아까 말씀하신 그 기초 베이스가 그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돼 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이 가장 그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고 또 그분들이 와서 그걸 즐길 수 있는 또 요원도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 원자력 문제라든지 또 대마 산단이라든지 또 형님 산단이라든지 뭐 이런데 전부 어떤 현안 문제들 가지고 지역민들을 이렇게 취업 문제도 있는데 젊은 층보다는 단순 노동자인 이렇게 장년층에 이렇게 몰입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중고에 일을 해야 할 젊은 층들은 하이칼라의 일만 하려고 하고 또 원하는 또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곳을 취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진정으로 어떤 하이칼라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젊은이들은 다 강주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영광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돈이 1년 돌고 나면 자기가 한 2천만 원은 비축할 수 있어도 서울이랑 강주 가면 뭐 1,000만 원도 못 모으고 500만 원도 못 모아도 그가 젊은 시절에 입고 싶다고 할 정도로 문화에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의원들도 고민을 늘 많이 합니다. 청년 문제 하면 곧 결혼 문제 다음에 주거 문제, 다음에 2세 문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나와야 되지 지방자치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부이시자 어머니신 김영 의원님 혹시 질문? 저는 이제 영광에도 이제 발달이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이 느리다거나 말이 느리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센터가 일단은 미비하고요. 아니 그 센터에 혹시라도 선생님이 그만두시기라도 하면은 그냥 그 아이들은 올수도비네요. 네, 올수도비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이미 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 센터가 너무 선생님들이 적다 보니 대부분 다 이 과정도 다 강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군에서 뭔가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정말 관심하고 도움이 필요한 네, 아이들이죠. 그렇기도 하고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문제들이 보통 30개월 정도면은 드러나는데 이걸 캐치하지 못해서 6세, 7세가 가서 학교에 가서까지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한다면 학교 가기 전에 해결을 해서 뭔가 아이들이 학교로 적응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늦어져서 지연이 되는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접수하시는 곳이 있어요. 뭐 군에서 뭐 이제 지원을 하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뭐 그런 카드나 뭐 이런 걸 발급하시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세 정도만 돼도 되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뭐 4살인 아이들도 좀 기다려보시고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더 지연이 돼서 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하는 뭐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알려주는 뭐 그런 뭐라고 할까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면 그 아이들이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그러면 그 김윤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애들이 대상자가 좀 대략 어느 정도 집계는 돼 있는가요? 지금 오픈돼 있는 애들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신청하시는 곳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있죠. 아무래도 그런 카드나. 그럼 영광은 지금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청남원이나 아니면 자활에서 운영을 청남원 자활에서 자활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 말고 관에서 맡고 있는 부서는 따로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아예 민간 위탁을 시켜서 네 진행? 대부분 네.
시간도 되게 많은 네, 뭐 반년 만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하는 시기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전문 요원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전문 요원이.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훈련과 수련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요? 뭐 그 교사라 그런가요? 보통 그 자격증 갖는 그렇죠. 그것도 보육교사? 네, 보육교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언어 치료나 아니면 발달 장애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진행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청남이나 자활에 전혀 배치가 안 돼 있는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그만둔다거나 아,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리고 이 대체 그거를 인력. 운영하는 거 자체가 아무래도 미비하다 보니 다 광주로 센터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차를 타고 네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꾸로 선생님이 와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은 안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방문 수업은 타고 또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예.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좀 현재 덜 가고 요즘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복지사각지대가 가장 우리 행정의 좀 난맥상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 김윤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언어 이렇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딱 해서 시스템을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이 부분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쏘쿠. 박소정 그 기자는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엔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분위기가 되게 쉽게 잘 풀어주셔서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네. 되게 영광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치. 그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최은영 의원님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되게 처음에는 딱딱하신 분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또 되게 친근하신 막 목지 아저씨? 아저씨. 네, 야단 안 치십니다. 네, 그 처음보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네. 그 장인아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박소정 기자님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날카로우셔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최은영 의원님의 옛날 과거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편한 분위기인 걸 느낄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생각 외로 최은영 의원님께서 수줍음을 많이 타시고 그러셔가지고 내심 재미있는 토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광군에 최은영 의원님 같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지 않을까. 오, 극찬인데요. 박수 한번. 사실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 그런가요? 저는 사실 그 앞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의견 좀 생소했어요. 그 수줍음을 많이 네, 타셨나요? 얼굴 되게 빨개지시고. 아, 그랬어요? 여자 최은영 얘기하시는 아, 그러셨나요? 네, 많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저는 옆모습을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홍당무 최은영이셨네요. 네. 박소연 위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까 임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햄버거 먹으러 왔거든요. 제가 위원님을 뵙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는데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날에 선 질문에도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시고 청소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노골적인 질문인데요. 그 앞으로 이제 3년이 지나면 그 성인이 되시잖아요. 네. 예. 예. 1년? 아, 1년. 예. 예. 그렇죠. 삼 그러니까 3년 뒤면 다음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 최은희 의원님 나오시면 혹시 어떻게 했어요? 찍을 의향이 있어요? 당연하죠. 아, 성공하셨습니다. 네. 김상규 의원님은 오늘 자리 어떠셨습니까? 아, 근데 되게 진지하신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진지한 면이 더 강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또 다른 면으로 진정성 있게 말씀하셔 주셨던 게 되게 또 오늘에 느꼈던 가장 큰 감명이었습니다. 네, 박수. 네, 그 김인정 의원님 오늘 자리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비교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실력 있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의원님 그 오랜 시간 청년들하고 같이 하셨는데요. 그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런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뭐 상대 뭐 후보들한테는 또 공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개 방송, 실시간 방송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용단을 내려주셨고 처음에 긴장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전혀 안 뜨시더라고요. 예, 그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떠셨는지 홍당무 최은영 의원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분의 여성 패널과 한 분의 남성 패널이 저에게 주신 어떤 내용들 제가 앞으로 정치 여정과 인생 여정에 큰 안으로 안고 제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청춘애찬이라는 그런 제목이 그 교과 과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그 1학년 책자에 딱 입학하면 청춘애찬이라는 민태원 수필가의 그 청춘애찬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톡을 한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그 청춘애찬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청춘의 대표적인 것은 젊음이잖아요. 젊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리고 청춘은 멋진 것이고, 그리고 젊음과 청춘은 인생의 원동력이고 미래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이 맨날 이야기하고 그 청춘의 찬을 공부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늘 이렇게 평상시 한 번씩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의 육체 단련, 아까 나한테 스포츠 이야기했는데 그 단련은 평생 해야 할 여러분의 숙제고 그 이상과 꿈을 향해서 자기 연말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 꿈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오늘 아내가 안 왔으면 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사실 감독관이 와서 앉아있는 바람에 제가 오늘 감독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죠? 네. 그 내용 프로그램이 그 자기 이상과 꿈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꼭 젊은이들이 알고 마련해 나가야 되고 이기 극복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기는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임원장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이기가 있었고 그 존경하는 아버지가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인데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 이기 갈등을 잘 하니까 이렇게 좋은 멋진 분이 돼서 저도 많은 이렇게 농부가 된다 할 때 강선홍 리더 할 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저는 지원하는 그런 그 응원하는 사람이었고 그처럼 청년들의 미래,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요. 제가 이 오면서 인구 정책실장에게 한번 그 차 한잔 먹으면서 그런 물어봤어요. 우리 영광군의 인구가 몇 명이냐? 14,646명이라 했어요. 그 날짜부터 청년들이 청년은 19세부터 46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이 되는 19세에 영광군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나를 보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해에 보통 500명, 6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복지는 보편 타당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노인들에게 하는 것인데 영광군 만 19세가 되는 영광군 청년들에게는 복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영광군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벅차오름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줘야 된다. 그것이 꼭 나는 물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안을 만들어서 딱 19세 영광 군민 청년이 딱 되는 순간에 영광군이 해줄 수 있도록 돼야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혜택 받는 사람들만 받고 또 복지 받는 사람들만 받게 되니까 이런 보편적인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본인도 연구 더 해보려고 그러더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다음 청년 문제나 청소년 문제에 지금처럼 관심 많이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전에는 스스로 자랐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국가를 믿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군 지방자치단체를 믿으시고 또 영광군의회를 믿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군이 살만한 군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군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죠? 네. 준비된 멘트가 이 정도입니다. 아마 청소년이 오늘 올 거라고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 나이가 사실은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청년 나이는 만 19세부터 이 5년이라는 이 중복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사각지대인데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지원받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대 정책실에서도 만 19세가 되는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이 대상을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는 영광 국민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 카메라 앞에 보시고 국민들한테도 좀 사실 2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들한테도 좀 인사 한마디 전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거 때 더 좋은 영광,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표를 통해서 당선되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원들이 있는 곳에는 원서답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함께해 주셔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채찍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또 손과 발이 돼서 심부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향우님들 특별히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희망이 보이는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온전치 못한 평가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영광군 발전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신 있으면서도 로맨틱한 정치인 최은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그 장시간 함께 해주신 최은영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년 패널들과 청소년 패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